백신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효과 몇 %까지 면역력을 갖춘다 이 숫자도 다르고 맞았을 때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후유증 맞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?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, 일단. 그러면 네.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이 백신은 개발한 건 외국에서 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제조사가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게 돼요. 현재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사실은 분석마다 좀 많이 다양해서 네. 수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분석하면 한 62%, 또 어떻게 분석하면 한 90%. 그래서 대개는 한 70%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그 수치 들었을 때 70%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그럴 수 했었고 있지. 예상보다 진짜 다른 거는 많이 또 높은 낮아요.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맞았는데 100%가 아니라 계속 고민 중인데 그리고 이렇게 고민해서 맞았는데 안 생겼어. 그러면 억울할 것 맞아 같아. 너무 억울할 것 같아. 우리가 다른 백신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일단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? 90%? 상당히 90%. 높다고 들었어. 80%, 상당히 높아요. 85%. 85%. 4가 있고 3가 있고 뭐 이러죠. 네, 네. 98%? 98%. 네,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몇 프로예요?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60에서 80%. 60에서 80이요? 네, 근데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분들이 접종을 하면 네.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요. 아. 이제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해요. 네. 70%면 10명이 맞았는데 7명은 안 걸리고 3명은 걸린다. 그건 높아 보이잖아. 50%는 5명은 걸리고 5명은 안 걸린다. 네,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? 이런 숫자에 좀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. 왜요? 네, 실제로 예방 효과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1000명의 사람 중에 한 100명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. 네. 100명이 생기는데 예방 효과가 70%인 백신을 접종하면 1000명이 맞고 나면 1000명 중에 30명만 생겨요. 70명은 안 걸리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네. 70%가 없어진 거예요. 지금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100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30명씩밖에 안 나올 거예요라는 네, 느낌. 그렇죠. 70%인 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30명밖에 안 나올 이렇게 거이고 슬슬 거기에다 줄어드는 더 거죠. 가서 그 정도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 30명보다도 줄어들어요. 더 줄어드는. 그러면 이 코로나19 백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효과일까?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일까? 이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네. 작년 4월에 백신 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 제시를 했었어요.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가 뭐냐 하면 예방 효과가 이 정도면 이 백신이 유효한 백신이야. 그게 50%였어요. 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. 이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 이 백신이 쓸 수 있고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. 여기에 좀 더 가서 이 정도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예방 효과가 70%, 네. 그리고 지속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 백신은 되게 좋은 백신이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진단받으신 질환이나 복용하시는 약은 없으세요? 네. 네. 맞게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이상 반응은 이제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크게 뭐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. 지금 조금 둔한 감각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있었는데 그래도 맞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26일 날 맞았으니까 5일, 이제 6일째 들어왔죠. 예.
맞을 때는 뭐 특별한 느낌 없었는데 체온 측정을 해보니까 37도 뭐 1부, 2부 미열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편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있으니까 증상 사라지고 지금까지 뭐 특별한 통증이나 뭐 열난다거나 하는 저는 못 느꼈어요. 저는 없었어요. 불안한 점은 있었고요. 사실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고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. 지금 20대 사망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다른 거를 먹고 싶었어요. 저는 모더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화이자를 맞으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상 반응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상 반응이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백신에서는 부작용이라는 말보다 이상 반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. 예전부터. 말 그대로 이상. 네, 그렇게 써왔는데 백신 맞고 나서 열 나는 거, 몸이 쑤시고 이런 거는 몸이 면역 반응이 유도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. 부가적으로.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났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열나거나 몸이 쑤시거나 하는 형태의 이상 반응이 누가 잘 생기냐면 젊고 건강한 사람. 맞아요. 네, 면역 반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.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무 열난다고 막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네.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야.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니까 열나거나 쑤시는 게 더 적어요. 발생하는 율이. 네. 그걸 안심을 하면 되겠네요. 사실은. 이게 그러면 의학 용어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. 이상 반응하니까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. 네. 아니면 좀 바꿔야 그러니까 돼. 이상 반응이 정상 반응인 거죠. 그렇죠. 예.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제로 그 사망자가 나와서 접종을 3월 8일부로 중단했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사망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꼭 예로 드는 게 있어요. 실제로 각 백신의 임상 연구 중에도 사망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.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 뭐 이런 백신들이 지금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상 연구 중에 사망했던 사례가 있어요. 아이고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와, 임상 연구 중에서도 사망했으니까 되게 겁난다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망했던 사례의 비율을 잘 보면 임상 연구는 실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군도 있죠. 대조군이라고 불러요. 사망자가 두 군에서 다 나와요. 다 나오고 사망자가 실제로 대조군에서 더 많아요. 오, 정말요? 네. 그럼 이게 유의미한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 왜 사망하는 거예요? 네,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사망해요. 뭐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. 사실 임상 연구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연구하기 전에 피 검사,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고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요. 네.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나와요. 근데 사망자만 나왔다 하면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백신 접종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니까 맞아요. 좀 너무 무분별한 불안감 보도 조성.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더 긴장감이 그런 커지는 이야기를 것 하고 같아요. 싶은 거예요. 물론 사망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의 사망 사례에서도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했고 임상 연구를 보면 대조군에서 더 많은 사망이 생기는 걸 봐서도 이 백신이 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의 백신에 의해서 사망한 거야라고 단정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